삶은 거대한 연기의 그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고 평범한 습관조차도 인과의 법칙 안에서 과보를 짓고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세계에 미묘한 진동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 풍요 또한 마음과 인연의 결과물이지 결코 우연한 행운이나 단순한 노력의 결실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단순히 부자의 삶을 흉내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법문은 부자들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수행의 지혜를 찾아 그것을 우리 자신의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유한 이들이 지닌 삶의 방식이 어떤 정신적 기초 위에 서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배워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삶을 고요히 돌아보는 수행자에게 있어서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핵심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채택했는지 그것이 우리 존재와 어떤 인연으로 닿아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욕이나 집착을 동반하지 않는 풍요는 오히려 삶을 넓히고 자비와 공덕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부와 재물을 보며 그것이 일시적인 행운이나 특권의 결과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에 따르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성립되며 현재의 결과는 과거의 업과 지금 이 순간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의 생활을 관찰하는 것은 곧 업의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 속에 깃든 수행의 흔적을 읽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6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부자의 삶에 깃든 불교적 통찰을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그 전체 흐름을 소개하고 각각의 주제가 어떤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서론에서 미리 짚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실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감사는 병을 이기는 수행이다. 세간에서는 종종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이나 영양 섭취, 약물 치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보다 먼저 마음의 상태를 바라봅니다. 감사는 바로 그 마음을 맑히는 첫 번째 법문입니다. 평소 부자들이 음식 앞에서 눈을 감고 잠시 조용히 머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지요? 그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존재와 생명에 대한 존중이며 감사의 수행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습관은 단지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준을 넘어 몸 전체의 생리작용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은 뇌파를 조절하고 호르몬 분비를 조화롭게 하여 질병의 위험을 낮춥니다. 부자들이 오랜 시간 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의학적 혜택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고유한 마음 습관을 살 속에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이 닿지 못하는 영역.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병은 끊이지 않고 병원은 줄을 잇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단순히 바이러스나 유전자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수행자의 시선은 더 깊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습관과 의식의 질입니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의 많은 부자들은 이 점을 인지하고 병의 치료보다는 병이 오지 않게 하는 삶을 실천합니다. 그들은 하루의 시작을 명상으로 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법을 배우며 공간의 흐름까지도 세심하게 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하나의 업장 소멸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3. 장수는 무심 속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길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 80세에 열반에 드시기까지 단 한순간도 무의미하게 사시지 않았던 것처럼 장수 또한 바른 마음과 행동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자들 중에는 단명하는 사람도 있고 천수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은 의학이 아닌 삶의 구조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정제된 언어 사용, 유연한 사고방식, 마음을 쓰지 않는 지점에서 멈추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부유한 이들이 공유하는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는 결코 큰 비용이나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나 실천 가능한 작은 습관의 연속에서 비롯됩니다. 4. 세포는 감사를 먹고 산다.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는 단지 영양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지가 세포의 반응을 바꿉니다. 수행자는 단순히 음식의 맛이나 칼로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으며 어떤 생명이 희생되었고 어떤 인연으로 지금 이 자리에 놓였는지를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식사 전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 마음을 두려는 태도를 실천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격식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을 존중하는 수행의 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면 몸은 그 진동을 받아 치유의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세포의 건강은 단지 의학적 처방이 아니라 감사의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5. 공간은 에너지를 품는다. 풍수와 수맥의 체험. 수행자는 외부 환경에 무심한 것이 이상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도 늘 머무시는 곳을 택하실 때 수풀과 물소리, 햇빛과 바람을 고려하셨습니다. 이는 풍수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부자들이 집을 지을 때나 사업장을 선택할 때 단지 입지 조건만이 아니라 공간의 흐름, 방향 구조, 수맥 유무까지도 면밀히 고려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바르게 정비된 공간은 휴식과 회복의 에너지를 흐르게 하며 이는 다시 창의적 사고와 생명력을 길러냅니다. 필자 또한 다양한 풍수 경험을 통해 공간의 에너지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미신이 아니라 세심한 관찰과 반복된 체험을 통해 밝혀진 수행의 한 갈래입니다. 6. 명당과 영당 외형을 넘어선 본질. 많은 사람들이 명당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명당은 땅의 기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자리는 영당이 됩니다. 명당은 자연의 배치가 아름다운 곳이지만 영당은 그 위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부자들이 단지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생활의 리듬과 분위기를 바꾸는 데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집안의 생기를 흐르게 하고 어지러운 에너지를 정화하며 평온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는 공간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영당의 감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마음, 곧 자비와 감사, 겸손한 태도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간을 조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복이 깃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몸과 마음을 밝히는 첫 승가. 서론에서 우리는 부자의 생활 방식 가운데 숨은 수행의 씨앗을 짚어보았다. 가장 앞자리에 놓인 씨앗이 바로 감사다. 한 그릇 밥을 앞에 두고 두 손을 모으는 행위는 불교에서 말하는 식전의 6가지 생각을 일상화하는 길이다. 곡식을 뿌린 농부, 물을 데워준 구름, 볕을 내려준 하늘, 그리고 그것을 지니고 온 인연을 떠올리며 잠시 숨을 멈춘다. 음성으로 독경하지 않더라도 그 순간 우리의 의식은 안팎의 경계를 지우고 나와 세계를 한 덩어리로 묶는다. 심장 박동이 부드럽게 낮아지고 미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던 코르티솔 분비가 가라앉는다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임상 연구로 확인된 바 있다. 부유한 이들이 채식 레스토랑이든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든 식전의 짧은 침묵을 지키는 까닭도 같다. 값비싼 식재료만으로는 생명을 살찌우지 못한다. 진심을 띤 관이 더해질 때 음식은 단순한 열량을 넘어 약사보살의 공양이 된다.
나아가 감사의 파장은 먹거리에 스며 있는 수분 미네랄의 배열을 제정렬에 체내 흡수율을 끌어올리고 소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활성 산소를 줄여준다. 음식은 밖에서 들어온 법신이라는 예스님의 말을 떠올려 보라. 감사를 수행의 문턱으로 삼는 사람에게 밥상은 도량이고 숟가락은 법구다. 물 한 모금을 입에 댈 때조차 스스로 건강을 짓는 것이니 약방을 들락거릴 일도 훨씬 적어진다. 이 의학의 발달과 병고의 역설. 다음은 현대 의료의 딜레마다. MRI가 세포 단위까지 들여다보고 유전체 교정 기술이 난치병을 겨냥하지만 통계 그래프는 아직도 암당뇨 우울증의 가파른 곡선을 멈추지 못한다. 여기엔 두 겹의 맹점이 숨어 있다. 첫째, 의학은 주로 결과를 처리한다. 혈압이 오르면 약으로 낮추고 종양이 자라면 절제한다. 그러나 그 배경에 깔린 습관과 사고방식, 즉 업의 흐름은 다루기 어렵다. 둘째, 환자 스스로도 치유보다 해결을 요구한다. 몸이 보낸 경고음을 잠시 끄는 데 집중하다 보니 근본 원인은 더욱 굳어진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이 허점을 일찍 깨닫는다. 정밀 검진을 마치고도 즉시 요가 리트릿과 명상 워크숍을 예약한다. 업무 메일보다 먼저 심박 변동성 앱을 확인하고 금요일 밤 회식 대신 자연 휴양림으로 향한다. 언뜻 사치로 보이지만 이는 마음과 환경을 배기처럼 씻어 내 몸을 도량으로 돌린다는 선언을 실천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의학이 놓친 미세한 불균형을 스스로 다스린다. 스트레스가 잦아들고 면역이 회복되면 병원 방문 횟수도 자연스레 줄어든다. 결국 과학과 수행은 같은 지점을 가리킨다. 세포 단백질 접힘 이상을 막아야 암이 억제되고 미토콘드리아 스트레스를 줄여야 노화가 늦춰진다. 감사가 교감신경을, 호흡 명상이 자율신경계를 조율하는 작용은 실험실에서도 검증된다. 부자의 건강관리 루틴이 호화시설이나 값비싼 시술에만 의존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몸마음 환경의 삼중 고리를 함께 보완하지 않는 한 최첨단 장비도 병고의 불꽃을 완전히 끄지는 못한다. 삼장수의 내기둥 무심절 제동 선자리. 장수를 얻기 위한 길은 고급 영양제나 유전학 기술 이전의 생활 리듬을 바르게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이른 새벽 해 뜨기 전 고요는 우주의 맥박이 가장 뚜렷해지는 때다. 많은 자산가들이 새벽 5시 클럽을 고수하며 좌선 스트레칭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거르지 않는 이유가 그러하다. 멜라토닌이 아직 고르게 분비되는 그 시각에 몸을 깨우면 24시간. 생체 시계는 처음부터 안정된 박자로 맞춰진다. 이어지는 소식채식 위주 아침은 혈당 상승을 완만히 하고 장내 미생물 군집을 이롭게 한다. 내를 위한 한 숟가락은 소를 위한 1000제봉보다 낫다는 속담처럼 한 끼의 절제가 100가지 처방보다 강력하다. 절죽으면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니코틴과 알코올은 간혈 관뇌 세포를 동시에 잠식해 세포 재생을 느리게 한다. 부자들이 접대술 대신 무알코올 칵테일과 티 세리머니를 제안하는 모습은 표면적 예절을 넘어 장기적 성과를 위한 투자다. 소식을 통해 활성화되는 오토파지 작용은 손상 단백질을 분해하고 세포의 노폐물을 청소한다. 간헐적 단식 원푸드 클렌즈 등 최상위층에서 퍼진 디톡스 트렌드는 이런 생물학적 원리를 생활화한 결과다. 그러나 아무리 섭생을 가다듬어도 잠드는 곳이 어지럽다면 회복은 반쪽짜리에 머문다. 풍수적으로 양기가 막힌 자리는 전자 파라돈지작이 교란과 겹쳐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부유층이 침실을 생기의 흐름 중심에 두고 머리맡 콘센트를 비우며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자는 모습은 사소해 보여도 매우 전략적이다. 명당이란 결국 빛과 바람, 수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자리고 그 위에 거주자의 무심 감사절제가 더해져야 비로소 영당으로 승화된다. 이 네 기둥규칙성 절제 활동 자리이 서로 호응할 때 인체는 스스로 회복 알고리즘을 가동한다.
혈압 당염증 지표가 제자리를 찾고 뇌신경 연결망이 유연해져 기억력과 창의성이 살아난다. 부여된 수명은 유전이라지만 그 수명을 어떻게 써내려갈지는 우리의 습관이 결정한다. 마음 챙김으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밥을 들고 절제로 몸을 비우고 깨끗한 공간에서 숨 고르는 삶이 것이 불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장수요법이다. 사세포에 깃든 자각 먹는다는 것의 의미. 우리는 하루 3번 혹은 그 이상 음식을 입에 넣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늘 습관처럼 반복될 뿐 먹는다는 것의 본질에 대해 묻는 이는 드뭅니다. 불가에서는 식사도 하나의 수행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행위는 몸을 지탱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삶과의 연계를 깊이 실감하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먹는 그 모든 음식은 자연과 생명의 희생 위에 올려진 결과입니다. 무심코 한 입 넘긴 채소나 곡식도 한때는 흙과 물을 머금고 살아 숨쉬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음식 앞에 앉을 때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관이야말로 세포 깊숙이 침투하는 감사의 시작이며 단순한 공양을 공덕의 행위로 바꾸는 관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마음 상태는 소화와 흡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을 대할 때 경계 없이 욕망으로 채우면 위장도 경직되고 혈당도 급격히 치솟습니다. 반면 마음속으로 한 번만 고개를 숙여 이 식사에 깃든 수많은 인연에 고맙습니다라고 진심을 담는다면 교감신경이 완화되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도 서서히 안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명상 효과가 아니라 신체의 반응 체계가 감정과 직결되어 있다는 신경 면역학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부유한 이들이 값비싼 음식을 먹으면서도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고 때때로 식사 전 짧은 정적 속에서 눈을 감는 모습은 단지 예절이 아니라 삶을 다루는 깊은 기술입니다. 그들은 안다시피 합니다. 감사를 품고 먹은 한 끼가 그렇지 않은 10끼보다 몸을 살리는 힘이 크다는 것을. 그렇기에 음식은 열량이 아니라 파동이고 섭취는 생존이 아니라 인연과 마주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좇다 풍수와 수맥의 진실. 사람은 언제나 머무는 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어디서 쉬느냐, 몸을 눕히는 자리가 어떤 에너지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 건강과 의식, 감정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외형에만 몰두한 채 보이지 않는 흐름에 대해서는 무심합니다. 필자 또한 초기에는 풍수를 그저 기륭을 나누는 고전 이론쯤으로 여기며 겉핥기식으로 접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을 따라다니며 명당이라는 말만 좇았지만 점차 의문이 들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스승마다 진단이 엇갈렸고 실측 장비보다 사람의 직관만 앞세운 판단도 많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직접 공간의 기류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풍수는 신비나 미신이 아닌 에너지의 흐름을 읽는 실제적 도구입니다. 단순히 방향과 방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건물, 인간의 순환을 조화롭게 이어주는 과학적 감각이 깃든 체계입니다. 특히 수맥지하수 흐름이나 전자기장, 일조량과 환기 흐름, 공간의 막힘과 열림은 몸의 리듬과 밀접하게 연동됩니다. 쉽게 말해 몸이 안정을 느끼는 공간은 기운이 흐르는 자리이며 그 흐름은 시각적으로도 감각적으로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 흐름을 체험적으로 인식합니다. 자신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자리, 휴식이 깊어지는 공간, 명상이 잘 되는 방을 스스로 발견하고 조율합니다. 고가의 장비보다 자신의 감각과 체험을 신뢰하며 기운의 흐름에 따라 가구 배치를 바꾸고 공간의 순환을 조정합니다. 필자는 한때 틀에 박힌 이론을 의심하면서도 쉽게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여러 공간을 실측하고 머무르며 느낀 결과 에너지는 언제나 정직하게 흐른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잘 짜인 풍수는 공간을 정화시키고 사람을 가볍게 하며 자연스러운 회복을 유도합니다. 진짜 풍수란 말과 설명 이전의 체험으로 드러나며 이를 읽을 줄 아는 눈과 몸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육공간을 살아있는 법당으로 명당에서 영당으로 풍수를 단지 땅의 기운만으로 판단하는 이들은 명당을 찾는 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어떻게 쓰고 어떤 마음으로 채우느냐입니다. 아무리 땅이 좋고 방향이 완벽해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의 말과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그 공간은 곧 병든 기운으로 물듭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 후 머무신 곳마다 단순한 움막이었지만 그 자리에는 수행의 진동이 깃들어 있었고 그 장소는 자연스레 많은 이들이 찾는 영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명당은 자연이 주지만 영당은 사람이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명당은 공간 그 자체보다도 그 안에 깃든 삶의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욕설과 불평이 오가는 거실은 설령 풍수적으로는 탁월한 위치일지라도 그 내부 에너지는 탁해집니다. 반면 소박한 공간이라도 가족 간에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감사의 기운이 오가는 집은 점차 그 공간 자체가 편안함과 회복의 기운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의 진정한 본질, 곧 기운의 교감입니다. 외형이 아무리 아름답고 고급스럽다 해도 사랑과 존중, 자비의 실천이 부재한 공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자들이 공간의 정돈과 향, 소리, 채광에 민감한 이유도 그 에너지의 미세한 파장을 읽고 조절하려는 본능적 반응입니다. 필자는 어떤 공간이든 들어가면 먼저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곳이 내는 느낌을 관찰합니다. 벽의 색감, 바닥의 감촉, 공기의 흐름 속에 응축된 말 없는 정보들은 공간의 내면을 말해줍니다. 이런 감각을 익히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자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몸과 마음으로 공간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영당이란 누군가 정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빚어가는 법당입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마루, 일정한 향의 흐름, 자주 울려 퍼지는 연불소리,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모여 집을 수행의 도량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모든 삶의 자리를 도량으로 삼아라는 가르침의 실천이며 마음의 풍요와 물질의 순환이 동시에 피어나는 기반이 됩니다. 6갈래 이야기는 따로가 아니라 한 흐름이었다. 첫머리의 감사 수행은 마음의 탁류를 걷어 내 몸속 세포에 안온한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는 현대 의술이 놓친 틈을 메우는 치유력으로 되돌아온다. 이어 우리는 의학의 그늘을 직시하며 명상호흡자연 순환 같은 생활 법문이 왜 필수인지 확인했다. 거기에 무심절체 활동자리라는 장수의 내 축을 세우면 생체 시계가 정돈되고 장기적인 에너지가 저장된다. 이 기초 위에서 감사를 품은 섭취는 열량을 넘어 파동이 되어 세포를 기쁘게 하고 집안 구석의 기 흐름을 바로잡는 풍수 실천이 공간을 휴식과 창조의 장으로 바꾼다. 땅의 형세만을 좇는 명당은 여기서 멈추지만 자비정진 배려가 더해질 때 그 자리는 영당으로 재탄생한다. 결국 우리가 부자들의 습관에서 건져 올려야 할 핵심은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다. 감사절 재정돈 나눔으로 요약되는 수행의 태도야말로 복이 머무를 그릇이다. 지금 이 순간 한 끼의 기도, 한 번의 깊은 숨, 한 번의 정돈부터 시작하라. 몸과 집이 동시에 밝아질 때 물질의 풍요와 마음의 자유는 자연히 한 길로 흘러들어 너와 이웃을 함께 살찌울 것이다.